예, 반갑습니다. 저 전지산업협회 김유탁이고요.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일부 얘기는 많이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좀 다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너지레슨 모델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잡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삼는 게 삼수섬입니다. 덴마크 삼수섬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가 깔렸다기보다는 주민 자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삼수섬 좀 가장 볼 편이 있고요. 왜 삼수섬이 떴느냐? 결국 저희 나라도 아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서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갈수록 인구들이 빠져나갑니다. 다들 도심으로 가죠. 광역시나 육지로 많이 넘어가면서 결국 섬에 남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섬에 가면 섬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양식업 하러 들어오시는 분이냐? 아니면 거기 원래 거주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하고 다시 가시는 분. 사실 그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에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덴마크 정부가 그 노인 인구가 많은 산소섬에다가 자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서 발굴하고 그거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후라든가 뭐 지구 온난화라는 것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잠깐 뭐 예전에 한번 조사한 것 중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에너지 자립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결국 시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에서는 디젤에 의해서 환경 오염에 의해서 1년에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디젤 가스 또 모든 자원이 다 그쪽에서 나오고 이런 환경적 문제가 사실은 저희는 뭐 며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신재생을 87년부터 했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로 신재생이 확대되고 있고요. 앞에 조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서 지역에 융복합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섬을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곳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재생 마이크로 자립섬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다녀왔던 인천의 그 지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컨셉하고 좀 어드밴스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디젤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디젤 발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어떤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한전에서 관리하는 많은 섬들에 신재생 에너지를 따로 붙였습니다. 다 신재생 에너지랑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디젤은 돌리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일부 넣고 거기에 발전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 자립 섬이라고 되는 그때부터는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발전 자원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을 쓰기도 하고 신재생 발전도 일부 있고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고 메인터넌스 할 것인지 이제 그 이름이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한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라도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서도 그런 거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 아주 비싸거나 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비싸서 안 됩니다. 경제성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드 페러티 가격으로 내려왔고 배터리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있었을 때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던 환경이 점진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젤 발전을 돌리기보다는 태양광을 통해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990년도에 에너지기술령 전신인 지질연구소 자원연구소 비슷한 데서 사실은 ESS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축전지를 가지고 1메가와트를 설치해서 운전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정부 R&D로 한 25년 전에 실시된 적이 있고 2000년도 초에도 제가 잘 아는 UPS 하는 기업에서 한참 정부에서 심야 전력이 남는다고 얘기할 때
옥상에다가 연수전지를 1메가와트를 설치하고 심야 전기로 그걸 충전했다가 낮에 그 부하를 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 다양한 노력은 사실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적인 어떠한 배리어가 낮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된 겁니다. 연대도도 2009년도에서 했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이제 된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R&D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립섬 R&D도 하게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실제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성 중에 저도 한 4군데 정도는 좀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에너지 자립섬에 대해서 또 하나의 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에는 그 R&D 사업 중에 그 포스코 ICT가 하고 있었던 마이크로그리드 테스트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소형 풍력과 그 소형 PV, 그다음에 부하, 배터리, 그다음에 디젤 발전기를 엮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전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지, 아까 그 조차님 얘기하신 것처럼 ESS를 몇 킬로와트를 설치할 것인지, PV는 얼마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주도 분원으로 되어 있고요. 가시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옵니다. 정부가 요즘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만 액션을 취하거나 제도를 만들어주면 기업은 충분히 그거에 만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주파수 조절용 사업도 정말 많은 규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지금 1,9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1,500억 정도 이상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그 기업 한전의 이 노력이 큰 시장을 만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큰 시장은 대부분 다 대기업이 먹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시장입니다. 거대한 많은 양을 만들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들. 그러면 결국 작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에너지 자립섬의 해외 수출 모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섬은 큰 섬도 있지만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동남아에는 이런 섬들이 되게 많고요. 그걸 조그만 단위로 쪼갤 수 있으면 섬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좀 했는데 두 번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전기요금입니다. 저희가 도서를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도서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싼 이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내륙 지역의 발전 단가가 100원 미만이고요. 도서 지역으로 가면 울릉도가 360원. 뭐 전라도 저 섬 지역으로 가면 비싼 거는 3,000원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무엇에 의해 발생하느냐? 유류의 운송비입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이고요. 메인터넌스 비용과 운송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그 ADB에서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포럼에 갔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고에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뭐 부탄이나 이런 아주 겨고지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배터리를 설치했더니 밤에도 공부할 수 있더라. 예, 아주 좋은 영상이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태양광만 있습니다. 근데 밤에 쓸 일이 없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5년 후에 누가 가서 그걸 또 교체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지원해주면 잘 안 해줍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죠. 이제 버리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DB는 아시아개발은행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리튬 전지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설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좋은 배터리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분이 그 몰디브 환경부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배터리가 좋다고 하니 좀 갖다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싸서 못 쓰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비싼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는 한 1메가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우린 발전 단가가 450원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젤류를 저희처럼 배로 움직이는 것도 하지만 항공기로 그 헬리콥터에 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싸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섬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설악산의 대피소, 전국 명산의 대피소들. 예전에는 다 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돈 주면 다 짐 들고 올라가거든요. 기름도 갖고 올라가고. 근데 지금 뭘로 가냐면 헬리콥터가 올라갑니다.
헬리콥터 항공유를 쓰는 비용이 아마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러한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자립성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디브라는 데 갔죠. 몰디브에 세미나 하러 갔다 그러면 다들 웃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놀러 간 거 아니냐고. 몰디브는 GDP의 20%를 다 디젤유로 산댔습니다. 관광 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 20%는 다 연료비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 건 리조트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리조트죠. 리조트에서 다 소비성입니다. 섬이 또 이렇게 몰디브가 이렇게 물려있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700km 이상 됩니다. 쭉 이렇게 700km 이상이 쭉 서 있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환경적 연의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들어가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몰디브 정부가 2020년까지 자립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200개 정도 만들려고 하고요. 잘 아시는 ADB라든가 월드뱅크에서 1,380억 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조건 대신에 몰디브 정부는 무엇을 하냐? 규제나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IPP라든가 PPA 사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가 아마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빠르게 했던 나라들은 중국, 일본, 독일입니다. 벌써 이쪽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프리-FS라고 해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디브가 가능할 것인가 보고 있어서 사실은 먼저 한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그 애관공의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수출 모델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실제 가서 보시는 것처럼 섬이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이 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PV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나라 아까 뭐 얘기하시는데 PV가 4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4시간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4시간입니다. 제가 도서 지역 가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PV는 저 남해안 지역 갔을 때, 전남 지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3시간 반에서 4시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8시간입니다. 동일한 양을 설정하면 2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걸 어떻게 쓰느냐? 아이스메이커 같은 걸 만듭니다. 얼음 제조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낮 시간에 전기는 충분히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잉여 전기를 갖고 뭘 활용할 것인가? 비싼 배터리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갖고 다른 걸 만들 것인지. 그래서 뭐 일본의 간사이 전략이 했던 건 여기 PV에 설치하고 일정 부분 남는 전기를 가지고 얼음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주는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주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민 수용성에 입각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한 건 몰디브 정부에서 저희 쪽에 그 LOI를 보내왔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디브가 생각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금 디젤 발전이 높은 것,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의 비율이 한 60에서 70%,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100% 에너지 자립성, 이 세 가지 모델을 투자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갔다 온 데는 이 몰디브 정부에서 요청했던 섬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쿠문드 아일랜드라고 하고요. 인구는 한 1,400명 정도 되고 수도로부터는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으로부터는 한 25km 정도. 그러니까 소형 보트를 타면 한 40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전기 공급은 이제 디젤 발전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젤 발전기로 이렇게 연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디브 사업을 받아서 시스템을 설계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이런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저희가 그 1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방문은 환경부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전력회사하고도 미팅도 하고, 그리고 신재생을 하고 있는 IPP 사업자하고도 미팅도 하고, 그리고 뭐 건축업체, 그다음에 실제 섬도 가보고, 그다음에 기타 섬들, 리조트를 운영하는 섬들도 좀 만나고, 이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미팅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실제 섬을 발전소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도서 지역의 발전소를 가면요, 기본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한 대는 메인이고요, 하나는 대는 보조, 그다음에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그 발전소기 세 대를 그렇게 순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관리도 하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기가 하나 들어오면 그거 갖고 끝까지 돌립니다. 부족하면 또 다른 거 같이 돌리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발전기들이 항상 망가집니다. 그 아까 문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발전소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와야 됩니다. 근데 누가 올지 모르는 거죠.
수도에서 오면 그다음 비행기가 하루에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이틀은 최소한 걸리고요. 그리고 배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상이 안 좋으면 또 하루 이틀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전기라는 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전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학교를 보니까 학교에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학교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학교 안에 에어컨을 넣고 있거든요.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환경이 개선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 또 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좀 모호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섬에서도 많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발전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발전소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디젤 발전기 하나 돌리면요,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저도 그 도서 지역 가면 디젤 발전기 하나씩 켜놓고 있으면 발전소에서 일단 점검하러 와서 발전소 안에서 얘기하다가 일단 나가시죠 하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여기 신재생으로 붙이면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서 계획했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는 이제 내일 아마 저희 같이 하는 컨소시엄 멤버들이 내일 또 몰디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다시 가서 MOU 맺고 실제로 IPP 사업 관련된 내용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지난달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그 ADB하고 그 산업부하고 그 조인트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을 어떻게 말고 할 것인지 뭐 국제 협력이나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어제 신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캅 21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리에서 신기후 체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몰디브 환경부 장관이 했던 말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몰디브는 ADB가 예상하건대 2026년에 다 수몰이 된답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겠다는 게 몰디브의 생각이고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게 누군지 그런 선진국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은 앞으로 좀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도 저희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비단 몰디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빈익빈 부익부에 지금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태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에 가면 저희가 하는 사이트는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에어컨도 계속 나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전력 사정이 정말 그럴 것이냐? 문 교수님 잘 아시는 인도네시아 전체 발전 전력 중에 60에서 70%를 발리에 썼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든 발전 시설이 관광객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시장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을 통한 주민 친화적인 시스템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그 컨셉은 그겁니다. 그냥 디젤 발전기를 신재생으로 바꾸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조금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반전해서 공급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전기를 공급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정부는 너희들한테 전기를 못 줄 수도 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대신 미리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겠다면 내가 돈으로 그걸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SS 보급 사업을 합니다. 정전이 일어나도 스스로 주민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해주는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다 이렇게만 하고 있죠. 디젤 발전기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주민을 생각한 것인지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어프로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원격 마이크로 그리드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산업은 결국 원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1조 4천억을 전 세계적으로 원조 사업으로 내놓습니다. 해마다. 그 중에 10%가 약 1,400억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1,400억을 어떻게 줄 것이냐. 저희가 봐서는
신재생이나 ES에서 잘하는 대기업을 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좀 사서 원조를 해준다면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산업에 유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